이 애니메이션은 가난하게 태어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유이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 동안 그는 친구들과의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겨우 비용을 제때 제출한 후 유이치의 친구들은 매우 기뻐합니다. 우리는 부유한 사업가의 아들 시바, 반 부회장 시오, 반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 텐지, 그리고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착한 소녀 코코로게를 소개받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이치는 이렇게 멋진 친구들로 둘러싸여 있어 매우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 우정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지만 곧 다가올 일이 이 우정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6번째 수업 중 담임 선생님은 수학여행을 위한 200만 엔이 도난당했다고 발표합니다. 시비와 시바는 돈을 모으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번째 시간 동안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 그녀의 사물함에서 돈을 훔쳐갔습니다. 그녀는 도둑에게 앞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음 날부터 시오와 시바는 학교에 오지 않는다. 예상대로 학생들은 그들이 도둑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한다. 유이치와 그의 친구들은 그들과 연락할 수 없어서 반박할 수도 없다. 집에서 유이치가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바쁠 때 누군가 그의 문을 두드린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편지 하나만 있고 그 편지는 시댁에서 온 것이다. 요청한 대로 유니폼을 입고 학교에 가니 다른 친구들도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놀랍게도 그가 그들의 집에 편지를 보낸 사람이다. 바로 그때 누군가 유이치를 맛보고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이다. 바닥에 누워 소중한 친구들을 구할 수 없는 유이치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생각한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정이라는 것이다. 다음에 그가 깨어난 곳은 다른 이들과 함께 있는 하얀 방이다. 그리고 둔한 성격의 마나부라는 사람이 들어온다. 그는 모든 사람이 한 라운드를 완료할 때마다 200만 엔을 받는 게임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것으로 그들은 10,000만 엔의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유이치는 분노하며 그가 말하는 빚이 무엇인지 따진다. 마나부는 그들 중 누군가가 2,000톤만 엔의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한다. 텐지는 도대체 왜 자신들이 그들을 납치한 사람을 믿어야 하는지 묻는다. 하지만 마나부는 웃으며 그들이 이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실 그는 이미 그에 대한 200만 엔의 참가비를 받았다고 한다. 유이치는 그것이 그들의 학교 여행 기금과 같은 금액임을 깨닫는다. 마나부는 그들에게 이 게임을 하지 않아도 좋다고 확신하지만 그러면 참가비는 반환되지 않으며 빚도 갚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그는 결정을 내릴 시간을 5분 주겠다고 한다. 유이치가 누가 빚을 졌는지 물으려 할 때 시오가 그를 멈추고 누가 빚을 졌는지는 알아내지 말자고 한다. 그 이유는 누가 됐든 아마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었고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텐지는 동의하고 시베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그들은 가장 친한 친구들이니까. 하지만 유이치는 정말로 친구들이 이런 일에 필요한 것인지 궁금해한다. 그의 표정을 보고 마나부는 혹시 그가 친구들을 의심하고 있는지 묻는다. 유이치는 자신을 변호하며 단지 누가 뒤에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라고 한다. 마나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만약 그가 이 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안다면 그 친구를 버릴 것인지 묻는다. 그는 유키치에게 친구들과 돈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물어본다. 유키치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그 후에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친구들이라고 말한다. 이로써 게임이 시작된다. 그들은 일본의 유명한 게임인 예스 앤드 노 게임이 있는 교실로 안내받는다. 그들은 각자의 빚 금액이 5명으로 나누어진 2,000만 엔이 적혀있는 이름표를 받는다. 게임을 통과할 때마다 빚은 줄어들어 결국 0이 된다. 하지만 이 숫자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안 되며 만약 보여준다면 빚이 2배로 늘어난다.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시범을 한다. 시범 질문은 홋카이도가 일본의 북쪽 가장자리에 있는 현인지 여부다. 모두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동전을 예스 쪽으로 옮기며 실제로 맞다. 하지만 만약 한 명이라도 틀린 답을 선택하면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총 5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문제라도 맞히면 게임에서 이깁니다. 어떤 규칙도 지키지 않으면 빚이 2배로 불어납니다. 첫 번째 규칙은 게임이 끝날 때까지 읽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만약 첫 게임에서 이기면 200만 엔을 얻고
각자의 빚이 40만 엔씩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5라운드 모두에서 지면 빚이 가장 많은 사람이 나머지 모든 사람의 빚까지 떠안게 됩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만부는 그들에게 서로 신뢰하여 게임에서 이길 수도 있고 배신하여 한 사람에게 빚을 떠넘기는 방법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함께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읽는 사람은 시베입니다. 그는 이상한 표정을 지은 후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이 후지산인지 물어본다. 이건 쉬운 질문이지만 여전히 동전은 아니오에 떨어진다. 시오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지만 유키치와 텐지에 의해 제지된다. 유키치는 그들이 그것에 틀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아니오를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질문은 1 더하기 1이 2인지 여부다. 또 다른 쉬운 질문이지만 이번에도 동전은 아니오에 떨어진다. 유키치는 패닉 상태에 빠져 배신자가 그들 중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세 번째 질문은 그들의 나라의 영어 이름이 일본인지 여부다. 이번에도 동전은 아니오에 떨어진다. 이렇게 계속되면 유키치는 다시금 마음이 약해질까 두려워한다. 그가 네 번째 질문을 읽을 차례가 되자 질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읽는 사람이 그것을 선택한 것이다. 그 아래에는 두 가지 추가 지침이 있다. 동전이 예로 나오면 게임이 종료된다. 하지만 동전이 아니오로 나오면 오직 읽는 사람의 빚만 반으로 줄어든다. 유이치는 지금까지 모든 독자가 자신의 빚을 반으로 줄이려는 이기적인 사람들임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도 아니오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러면 자신의 빚도 줄일 수 있다. 어딘가의 감시실에서 두 소녀가 그들의 그룹을 지켜보며 유이치의 친구들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한 표정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유이치는 네 번째 질문을 한다. 일주일이 7일인지를. 그는 이기적이지 않기로 결심한다. 진정한 친구로서 그는 모든 부담이 다섯 번째 독자인 코코로게에게만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는 예라고 하지만 동전은 다시 한번 아니라고 떨어집니다. 유이치는 팔려고 하는 것 같아서 코코로게에게 모든 빚을 떠넘기려는 누군가에게 황당해하며 왜 그런지 의문을 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섯 번째 질문이 그들의 질문과 비슷하다면 모든 빚이 상쇄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섯 번째 질문이 정말로 다르다면요. 그리고 유이치는 완전히 옳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 번째 질문이 시작되며 이 질문에서 잘못된 답변을 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코코로게는 그들이 항상 친구일 것인지에 대한 다섯 번째 질문을 합니다. 선택하려는 순간 유이치는 말하기 규칙을 깨고 시오가 오늘 어떤 색깔의 속옷을 입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시베이와 텐지에게 알고 싶다면 제발이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규칙을 깨버리고 빚을 줄이기 위해 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들 중 한 명이 배신자라고 밝히며 그가 모든 빚을 코코로게에게 떠넘기려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끝나면 배신자가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의 카드에는 마지막 자리의 벌칙이 가장 적은 빚을 가진 사람에게 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무도 이 허세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츠키노는 그녀에게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라고 합니다. 당신이 빚을 줄이는 데 성공하고 이제 이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마지막 사람에게 총을 쏘려는 순간 당신이 사냥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유이치가 놓은 이 함정은 배신자가 아니오를 선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협적인 표정으로 유이치는 모두에게 예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전은 마침내 여우로 떨어집니다. 마리아는 이 소년이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게임을 클리어하기 위해 그는 큰 대가를 치렀고 친구들 사이에 그들 중 한 명이 배신자라는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이상하게도 유이치는 그들 사이에 배신자는 없다고 말하며 단지 농담이었다고 한다. 그는 모두가 긴장했기 때문에 첫 4라운드를 잃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들의 빚에 대해 묻고 텐지는 40만을 뺀 후 자신의 빚이 360만이라고 보고한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보고한다. 모두 이것이 유이치만 빚이 2배가 되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360만이라고 분명히 한다. 그가 게임 중간에 이야기했을 때 그의 잔액은 실제로 2배가 되었지만 4번째 라운드에서는 잔액을 반으로 줄이는 조건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 상금을 뺀 후 그의 빚은 360만이다.
유이치는 그들이 같은 빚을 보고하고 있지만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로써 그들은 유이치를 제외하고 두 번째 게임으로 가는데 유이치는 신발끈을 묶기 위해 남아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말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그는 그들의 카드를 확인한다. 하지만 잉크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때 시오가 온다. 그녀는 그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유이치에게 누굴 의심하는지 묻는다. 유이치는 시오가 가장 의심스럽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그녀가 누구의 빚인지 논의하지 말자고 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그가 아는 친구는 학교 소풍 기금을 훔친 도둑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이 게임에 강제로 끌어넣었기 때문이다. 시오는 그에 대해 사과하지만 그녀가 그 주제를 꺼내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유이치가 그것을 훔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이치는 그 이유가 그가 가난해서 그녀가 동정심을 느꼈기 때문인지 묻는다. 시오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진짜 이유는 그녀가 그를 아주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야. 유이치는 당황하며 그녀를 의심한 것에 대해 사과해. 시오는 사과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고 말해. 그녀의 빚은 360만이 아니라 760만이야. 유이치는 혼란스러워. 그가 빚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 받은 조건이 시에게도 비슷하다면 그녀의 빚은 160만이어야 해. 하지만 대신 2배야. 시오는 그 이유가 그녀가 전에 소음을 냈기 때문이라고 믿어. 그녀는 그가 5번째 질문에서 코코로기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어. 그녀는 결코 그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그녀를 믿을 수 있다고 확신시킨다. 2번째 게임을 위해 그들은 옥상으로 가고 모노부가 2번째 게임을 설명한다. 이번에는 그들이 친구들에 대해 숨겨온 모든 비밀을 시청자 앞에서 털어놓게 된다. 게임은 주기적으로 진행된다. 개인방에 들어가면 나쁜 말 카드 하나를 제출해야 하며 3분 타이머가 끝날 때까지 나갈 수 없다. 카드가 수거되고 읽힌 후 시청자들이 가장 처벌받을 사람에 투표하는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투표 결과에 따라 플레이어들은 각자의 공간으로 이동하게 된다. 게임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사람이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 그리고 이전 게임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400천을 받게 된다. 하지만 보드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추가로 100만을 받게 되며 세 번째 라운드에는 참가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다. 목표에 도달한 사람들은 나중에 드러날 엄청난 손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규칙과 함께 연도 누구에 대해든 원하는 만큼 쓸 수 있습니다. 진실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코코로게의 브래지어 사이즈가 G컵이라는 사실처럼 또는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베가 가발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이 드러나면 게임이 끝나고 그것을 쓴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빈 카드를 제출할 수도 있으며 그런 경우 모든 사람은 한 칸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누군가 배신하면 빈 카드를 남긴 모든 사람은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시오는 긴장하고 유이치가 그녀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이를 본 시베는 이상한 표정을 짓고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 모두 빈 카드를 제출하고 모두 한 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다음 이 정지에 멈춘 플레이어는 100,000천을 잃게 된다는 알림이 옵니다. 마나부는 이전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규칙 외에는 일반적인 스가로쿠 게임입니다. 이는 그들이 한 칸씩 계속 나아간다면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빚을 지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모두 다시 공란을 제출하고 한 칸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모두 500천을 잃습니다. 모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마나부는 게임 중에 추가된 모든 빚은 목표에 가장 먼저 도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라운드에서 드디어 2장의 카드가 채워집니다. 첫 번째는 시오가 유이치에게 반했음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시오가 텐지와 사귀고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모두 충격에 빠졌고 특히 시오가 그렇습니다. 이유는 시오가 시오를 사랑하고 있고 그룹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고 시오는 가장 용서받지 못할 사람으로 확인되어 5칸 앞으로 나아가고 다른 이들은 한 칸만 이동합니다. 알림이 오는데 시오는 아무것도 얻지도 잃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시오는 유이치에게 대면하는데 그가 시오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둘이 그를 속이고 놀리고 있었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텐지는 시오에게 질투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러자 시베이는 화가 나서 그가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하냐고 묻습니다. 그가 그녀와 사귀고 있었는데 시오는 텐지와의 관계는 진지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아버지 간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데이트하는 척 했을 뿐이며 텐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가 학교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들은 고등학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베이는 만부에게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냐고 묻고 쓴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에게 애정이 없었습니다. 시오는 없었지만 텐지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사실 그는 지금도 그녀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이유로 시베이가 시오와 데이트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는 시베이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시베이는 화가 나서 왜 직접 말하지 않고 종이에 썼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텐지는 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시베이가 소문을 듣고 질투했으며 카드를 사용해 시험해 보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친구로 전락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시베이는 화가 나서 니치우가 그를 제지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코코로기 씨가 시오에게 왜 모든 남자가 그녀를 좋아하냐고 묻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유키치도 아마 그녀를 사랑할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라운드에서 모두 카드를 제출한 후 이번에는 3장의 카드가 채워졌습니다. 첫 번째는 시베이 씨가 중학교 때까지 엄마와 함께 목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키치 씨가 일주일 동안 목욕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오 씨가 성형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결과가 나오고 모두 각자의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시베이는 성형 수술에 대한 카드가 거짓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오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는 그녀에게 호감을 느낄까요? 아니면 친구가 될까요? 마리아는 이런 일이 우정을 파괴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런데 추키노가 말한다. 우정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친구를 원한다면 항상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괴롭힘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다. 아니면 가장 예쁜 여자애와 놀고 싶을 때 또는 친구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싶을 때도 있다. 우정은 로맨스보다 더 계산적이다. 이익을 주지 않는 친구는 원하지 않는다. 이 관점에서 보면 마리아도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5번째 라운드에서는 단 한 건의 제출만 있었다. 그리고 이건 매우 심각한 일이다. 코코로기가 중학교 시절에 유료 데이트를 했다는 내용이다. 모두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진다. 코코로기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가 모두 앞에 드러나자 망연자실하다. 코코로기는 시오가 이 글을 썼다고 비난한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녀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오는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맹세한다. 시베이는 그녀처럼 순수한 사람이 돈을 위해 성인과 데이트를 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생각한다. 이 말을 들은 텐지는 시베이를 주먹으로 친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에 대해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격렬하게 묻는다. 텐지가 유이치를 요청해 코코로기를 위로하게 한다. 결과가 발표되었고 코코로기가 1위를 차지하며 5칸을 이동하고 나머지는 1칸씩 이동한다. 5라운드가 끝날 무렵 시오가 13칸으로 보드를 선도하고 있다. 코코로기는 유이치에게 돈이 정말 필요하다고 말하며 괴롭힘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돈을 줬고 효과가 있었고 그들은 그녀를 잘 대해주기 시작했다. 그녀의 가족은 그리 부유하지 않아서 돈을 줄 사람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맹세한다. 그녀가 한 것은 저녁을 먹으러 가는 것뿐이며 그가 시킨 옷을 입고 가끔 그가 그녀를 만졌다. 하지만 그녀는 맹세한다. 그 이상으로는 절대 가지 않았다고. 코코로기는 유이치에게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며 다시 혼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유이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그녀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그런 다음 그는 마리아와 시청자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싶어 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그녀의 귀에 속삭입니다. 시오가 쓴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코코로기 씨는 그녀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합니다. 상심한 시오는 천지에게 위안을 받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그는 그녀가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누설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오는 그가 자신을 믿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감시실에서는 마리아가 그들의 우정이 어수선해지는 것을 보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룹에서 우정을 고의적으로 파괴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게임에서 트레이더는 빚을 한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5명 사이의 우정을 파괴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이 모든 일이 천지에 의해 일어났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들의 우정을 파괴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처음에 200만을 훔친 것입니다. 그는 시오의 수술에 대해 쓴 사람이다. 그것은 미용이 아니라 중학교 시절에 생긴 얼굴 흉터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그는 그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시오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누구와 이야기하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가 그녀에게 준 선물에는 도청 장치가 있었다. 그는 시오가 그녀의 비밀에 대해 코코로기에게 이야기할 때도 계속 듣고 있었다. 그는 시오의 모든 관계가 산산조각 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마침내 아무도 없을 때 그녀에게 다가가 그런 달콤한 말을 하며 그녀의 완전한 신뢰를 얻으려 할 것이다. 이제 텐지가 코코로기의 시오에 대한 감정을 망가뜨렸으니 남은 것은 반대편에서도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는 시오에게 이 카드가 코코로기 자신이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그녀는 유이치에게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코코로기의 반응을 기억하며 시오도 그렇게 생각한다. 모두 유이치의 동정을 얻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는 순수하고 착한 소년이기 때문에 코코로기의 감정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6번째 라운드에서 첫 번째로 나가는 것은 텐지이다. 그가 불을 지폈으니 남은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현재 자신이 카드가 적혀 있지 않은 마지막 위치에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래서 의심을 피하기 위해 그는 자신에 대한 무언가를 쓰기로 결정한다. 3분 후 텐지가 나가자 유이치가 시오를 때리며 코코로기가 자신에 대한 카드를 썼다고 비난하는 것을 본다. 시오는 유이치에게 여자들이 사랑을 얻기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유이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그들의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것을 보며 텐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그는 자신의 연기를 재개하고 시오에게 그런 가능성을 심어준 것에 대해 사과한다. 하지만 시오는 코코로기가 유이치의 관심을 끌기 위해 순진한 여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텐지 이후 다른 사람들도 카드를 쓸어 간다. 라운드가 끝난 후 제출된 카드는 2장이다. 첫 번째는 시오가 보통 남자 박스를 입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이건 코코로기가 쓴 것이다. 두 번째는 텐지가 자신의 나이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사실 그는 가족 문제로 중퇴한 후 1살 더 많습니다. 그는 연기를 시작하고 시오에게 그 글을 쓴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결국 그녀만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오는 자신이 쓴 게 아니라고 맹세하며 그의 신뢰를 잃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텐지는 그녀에게 신뢰를 잃지 않겠다고 확신하며 아마 다른 누군가가 그녀를 비난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과가 발표된 후 시오는 1위, 텐지는 2위, 다른 사람들은 3위입니다. 시오는 자신을 포함한 그룹의 한 멤버를 지명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받으며 그 사람의 비밀이 공개됩니다. 텐지는 자신이 선택되면 그가 돈을 훔치고 이 게임에 지원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날까봐 겁먹고 있습니다. 마나부는 시오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제안하며 그럴 경우 그가 유죄일 가능성이 매우 낮고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텐지가 쌓은 모든 신뢰가 이제 치명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오가 그를 선택하려고 할 때 시베가 앞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이 다시 그를 신뢰할 수 있도록 선택하겠다고 자원합니다. 시오가 그를 선택한 후 시베의 아버지가 여러 불륜에 연루되어 있고 뇌물을 받고 있으며 현재 자신의 스캔들을 은폐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여러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시베는 충격에 빠집니다. 시오는 아버지의 잘못이지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하려 하지만 그때 텐지가 그녀를 방해하며 시베 같은 사람들로부터 멀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시베가 이 게임에 모두를 강제로 참여하게 만들어 아버지가 스캔들을 숨기기 위해 필요한 돈을 도와주려 한다는 또 다른 의심을 심습니다. 시베는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맹세하지만 신뢰를 회복하려는 그의 의도는 처참히 실패합니다. 시청자들과의 설문조사 후 순위는 시오가 18위, 시베가 17위입니다. 7라운드에서는 한 장의 카드가 나오고 그 카드에는 시베가 여러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텐지는 자신이 그것을 쓴 사람이 아니라서 놀랍니다. 그는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싶었지만 이번 라운드에서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룹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유이치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을 듣고 시청자들은 미쳐가고 있다. 시베는 자신이 누구도 죽이지 않았다고 맹세하며
이 거짓말을 쓴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텐지는 이렇게 되면 유이치가 드러날 것이라며 웃고 있다. 그러나 마노부는 시베에게 만약 그가 증명할 수 없거나 글을 쓴 사람이 나서지 않으면 이건 단지 거짓말일 뿐이라고 말한다. 시베는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고 시청자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도 죽이지 않았다고 맹세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은 그를 유죄로 판단하고 22위에 배치한다. 유이치는 시베에게 그가 누구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위로한다. 하지만 그는 시베에게 그들 사이에 그들의 우정을 파괴하려는 배신자가 있으며 그 사람을 알아냈다고 말한다. 텐지는 경악하고 있다. 시베가 배신자를 묻자 유키치가 지금 말할 수 없다고 하자 천지가 안도하고 유키치가 단순히 협박하는 것이라고 확인합니다. 대신 유키치는 누가 배신자인지 말하는 대신 게임에서 이길 방법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전혀 공평하지 않습니다. 매 단계마다 그들은 게임으로부터 회복할 수 없는 빚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아무것도 쓰지 않는 카드를 제출하더라도 시베가 먼저 도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키치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누가 무엇을 썼는지 모르지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이제부터 시베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해 나쁜 것을 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배신자가 다른 것을 쓴다면 그들이 누군지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완벽한 전략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려는 시도를 멈출 수 있습니다. 라운드가 끝나면 유키치의 예측대로 4장의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10장이 있습니다. 한편 유키치는 패닉에 빠져 있고 다른 한편으로 텐지 씨는 웃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유키치의 바보 같은 계획에 너무 많은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모노부 씨도 고등학생인 유키치에게는 상당히 멍청하다고 말합니다. 텐지는 이제 유키치에게 누가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유키치는 속임수를 쓰고 있었으며 누군지 모르겠다고 인정합니다. 텐지는 시오를 데리고 가서 그녀에게 유키치마저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텐지는 흥분해서 폭발하듯 합니다. 그저 몇 걸음 더 나아가면 시오는 모든 가까운 사람들과 단절됩니다. 다음 10라운드 동안 아무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고 게임은 배신자가 의도한 대로 진행됩니다. 19라운드가 되자 시오는 다시 1위에 올라 목표에서 단 한 칸 거리에 있다. 모두가 빈 카드를 내도 시오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츠키노는 마리아에게 즉시 비디오를 되감으라고 한다. 비디오를 보고 그녀는 충격을 받으며 이 유이치가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해 한다. 최종 카드를 두기 전에 유이치는 할 말이 있다. 그는 배신자가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방법을 찾았다. 규칙에 따르면 어떤 플레이어가 카드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 사람은 페널티를 받고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이번이 마지막 라운드다. 그래서 그들은 카드에 자신의 이름과 함께 같은 내용을 적을 것이다. 진짜가 되려면 단 한 사람만 있어야 해. 그들이 쓸 내용은 내가 이 게임에 지원한 사람이라는 거야. 유이치는 배신자가 그들의 우정을 파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냈어. 즉, 지원자도 배신자여야 해. 모두가 같은 내용을 쓴다면 배신자를 제외하고 모두가 세 번째 게임으로 강제로 이동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는 단 한 자리가 남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 텐지는 패닉 상태야. 그는 어떻게 자신들이 지원자가 아닐 수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지 물어봐. 유이치는 관리 측이 확실히 누가 지원자인지 알고 있다고 대답해. 그들은 그것에 대해 증언할 수 있어. 유이치는 진정한 친구들과만 세 번째 게임을 하고 싶어. 배신자와는 아니야. 유이치는 카드를 텐지에게 주고 먼저 가라고 말한다. 결국 그는 시오가 가장 믿는 사람이다. 침착하게 텐지는 안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그는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는 지시대로 쓰기로 결심하고 자신이 배신자라는 것이 드러나면 누군가에게 협박당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울 것이다. 유이치를 알기에 그는 분명히 그의 말을 들어줄 것이다. 모두가 글을 쓴 후 카드가 수거된다. 텐지는 자신의 연기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곧 그의 카드가 하나만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카드에는 그가 이 게임에 지원한 사람이라고 적혀 있다. 텐지는 혼란스러워하며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유이치는 이것이 배신자를 드러내기 위한 함정이라고 말한다. 텐지는 무릎을 꿇고 연기를 시작한다. 그는 울기 시작하고 무언가를 말하려고 할 때
유이치가 그의 머리카락을 잡고 그가 게임에 지원한 사람인지 묻는다. 텐지는 유이치의 얼굴을 보고 무서워하며 자신이 지원한 사람이라고 인정한다.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되기 전부터 유이치는 배신자를 드러내기 위한 함정을 설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 번째 라운드에서 카드가 시오와 텐지가 커플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시오와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시오가 배신자일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녀를 먼저 시험해 보았다. 그가 카드에 적은 첫 번째 지시는 그가 얼마 전에 그녀에게 말한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건 일주일 동안 목욕을 안 한 게 그의 탓이었어. 네 번째 라운드에서 그녀의 성형수술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그건 아마도 그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낸 것이었고 그래서 그는 그녀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그는 코코로게가 배신자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다섯 번째 라운드에서는 시오가 편에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시오와 계속 싸우라고 말하면서 배신자를 찾아내려고 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라운드에서는 그녀에게 시오에 대해 알고 있는 비밀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시오가 박스 팬티를 입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텐지가 다른 사람들보다 한 살 많은 사실에 대한 카드가 나왔는데 이것은 시베이 또는 텐지 자신이 쓴 것뿐일 수 있었다. 텐지는 언제 그들이 이런 카드를 전송했는지 묻는다. 그동안 시오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유이치는 그들에게 3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용의자가 텐지와 시베이로 좁혀졌을 때 특별한 기회가 왔다. 경영진이 이 게임에 지원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트레이더가 자원하는 것은 너무 위험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후 남은 것은 텐지뿐이었다. 텐지는 그러면 8라운드에서 자신이 생각해낸 어리석은 계획은 어쩌냐고 묻는다. 유이치는 분명히 그 전략에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단지 트레이더가 게임에 지원한 이유에 대한 확인을 원했을 뿐이다. 돈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였는지 그리고 트레이더가 물러서지 않고 대신 10장의 카드를 더 썼을 때 유이치는 그것이 돈 때문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 하나의 일이 여전히 텐지를 괴롭히고 있다. 한 사람이 가능한 모든 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유이치가 시오와 코코로게를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유이치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우정을 증명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그에게 신용으로 태그를 넘겼지만 만약 그가 그들의 숫자를 확인했다면 빚이 2배로 불어났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배신자가 아니라는 마지막 증거였다. 텐지가 왜 처음에 시오를 테스트했는지 자신은 왜 안 했는지 묻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가 처음부터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니까. 유이치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성격을 알고 있다. 유이치가 아는 텐지는 똑똑하고 차분하며 싸움을 일으키는 대신 싸움을 막는 사람이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제 그들은 다시 게임으로 돌아갔다. 만보는 지금도 시오가 혼자서 게임을 통과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유이치는 만보에게 무언가를 말한다. 마나부는 마리아와 사키노와 확인한 후 유이치가 승자라고 선언하며 게임이 끝났다고 말한다. 모두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궁금해야 한다. 하지만 7라운드에서 유이치는 시오가 누군가를 죽였다는 거짓말을 썼다. 시오는 걱정하며 그가 게임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한 방식이 아니라고 말한다. 텐지는 그들을 배신했지만 유이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할 권리가 없다. 사실 그가 3사람을 죽인 장본인이다. 모두 충격에 빠진다. 시오는 유이치에게 어떻게 그 가짜 미소로 그들과 어울릴 수 있었냐고 묻는다. 텐지는 유이치를 변호하며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말한다. 버릇없는 아이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시베이에게 아버지의 스캔들에 대해 걱정하라고 한다. 시베이는 화가 나서 텐지를 공격한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유이치는 친구가 필요 없다고 말하며 그들과 헤어지겠다고 한다. 그동안 그는 어머니가 친구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서 친구를 사귀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는 충분히 지쳤다. 마노부는 유이치에게 경고한다. 3번째 게임은 혼자에게는 정말 힘들 것이라고. 하지만 유이치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가 원하는 것은 이제부터 그들의 경영을 파괴하는 것이다. 마노부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이들에게 유이치에게 3번째 게임을 응원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무도 살인자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뛰어내리려 할 때 텐지가 그를 멈추고 마노부에게 자신도 게임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시오와 사귀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그녀에게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이후 유이치와 함께 그들은 뛰어내립니다. 우리는 유이치의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의 이모 또는 그가 어머니라고 부르던 사람이 항상 그에게 친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삼촌은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유이치는 돈을 더 좋아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그들이 구멍의 바닥에 도착하자 그들은 우리 안에 갇혀있는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곧 마노부가 그들에게 3일 동안 우리 안에 있어야 하며 생존을 위해 단지 한 병만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떠난 후 텐지는 자신이 모두를 배신한 이유를 설명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그는 이 게임을 2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우에게 그것에 대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중학교 때 시작되었다. 그는 사업을 함께할 2명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다. 그는 약 100만 엔을 모았고 그것으로 그들의 사업을 위한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싶어 했다. 그들의 우정은 훌륭했고 그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오가 나타나고 그의 친구들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의 시오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고 그는 그들에게 시오와의 관계는 부모님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설명해야 했다. 이후 그의 한 친구가 처음으로 2천만 엔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시오에게 청혼할 기회를 얻는다는 내기를 했다. 텐지는 이 내기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몰랐기 때문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와 그의 친구들은 하얀 방에 있었고 그중 한 명은 1,000만 엔의 빚을 지고 있었다. 그들은 첫 번째 게임에서 패배했고 그가 가장 높은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1,000만 엔을 갚아야 했다. 광부로서 텐지는 자신의 삶의 1천만 엔을 대가로 치러야 했다. 이틀 후 그는 그들이 시킨 비인간적인 일들을 견디고 나서 석방되었다. 그 후 그는 친구들과 대면했고 그들이 돈을 빌려 시오에게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텐지의 친구들이 이체한 후 시오는 그들의 일과 이체 이유에 대해 온갖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는 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집요했다. 결국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 후 그는 아버지에게 게임에 대해 이야기했고 시오의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다음 날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자살로 선언되었다. 텐지는 그것이 자살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은 그가 시오의 집에 간 후에 일어났다. 또한 사건을 담당한 사람은 시오의 아버지였다. 텐지는 시오의 아버지나 시오가 아버지의 죽음에 연루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시오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심했지만 곧 정체불명의 발신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시오에게서 멀어지지 않으면 아버지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위협이었다. 그래서 그는 200만 엔을 훔쳐 게임에 참가하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시오를 궁지에 몰아넣고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스이치는 텐지의 계획을 망쳐서 미안한 기분이 든다. 하지만 텐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텐지는 모노부에게 그들의 총부채를 묻고 약 1,080만 엔이라고 한다. 이건 맞지 않는다. 모든 사람의 첫 번째 게임 부채를 그대로 보고 두 번째 게임에서 쌓인 부채를 더하면 총 부채는 1,880만 엔이 되어야 하는데 맞지 않는다. 이것은 누군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뜻이다. 텐지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때 그는 시오가 그 당시 자신의 부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유이치는 그녀의 연기 실력에 감탄하게 된다. 하지만 텐지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이야기예요. 유이치에게 텐지는 우정을 망치고 배신자인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한 모든 말이 거짓일 수도 있으니 유이치는 그를 쉽게 믿을 수 없습니다. 텐지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 그를 따라왔고 아버지의 죽음을 복수하려고 합니다. 텐지는 유이치가 3사람을 죽였다는 점에서 그가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유이치가 이 조직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이치가 도와주기를 거부하자 텐지는 그의 신뢰의 증거로 채무 금액을 보여줍니다. 그는 유이치에게 이용당할 용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지막이자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유이치는 그에게 애원을 그만두라고 하고 생각할 시간을 요청합니다. 약 60시간 후 유이치는 텐지의 아버지의 죽음에 복수하기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텐지가 집에 돌아가면 모두에게 사과하는 경우에만 텐지는 동의하고
유이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 번째 게임을 클리어하겠다고 약속한다. 72시간 동안 물 한 병으로 버틴 후 그들은 숲 어딘가에 도착한다. 곧 마나부도 온다. 감시실 안에서 큰 멜론을 가진 여자분이 츠키노와 함께 세 번째 게임을 지켜본다. 그녀는 이전에 그룹 K를 관찰했으며 그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녀의 그룹이 이 게임에서 이길 것이라고 내기했다. 게임은 친근한 숨바꼭질이다. 각 팀은 이 광활한 숲의 어딘가에 숨을 숨는 사람을 선택한다. 명백히 더 많은 멤버를 가지는 것이 유리하지만 그룹 C의 5라운드 성과 때문에 그들은 이 불리함을 감수해야 한다. 이제 몇 가지 규칙이 있다. 첫 번째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숨은 사람이 위치를 정하면 그 위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모두가 친구나 적에게 전화를 걸어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음식 배급소에서 원하는 만큼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숨은 사람의 은신처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숨은 사람이 한계에 도달했을 경우 포기 버튼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이 지는 것처럼 보일 때 추적자는 적 팀으로 팀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팀이 이겼을 때 그 팀으로 옮긴 사람은 새 라운드로 가지 않지만 모든 빚은 원래 팀원들에게 돌아갑니다. 게임 시작 전 다른 그룹의 한 선수가 혼자 참가했습니다. 모노부가 그룹 책에 그 선수를 함께하게 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텐지가 반대하지만 유키치는 그 사람이 여자이고 예쁘냐고 묻습니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그는 그녀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 텐지가 뜨겁게 반응하는 이유는 낯선 사람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키치는 두 사람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소녀가 나타나서 그녀는 관리인이 보내준 유키치를 감시하기 위해 변장한 마리아였다. 하지만 낯선 사람을 팀에 받아들였다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보고 큰 멜론의 여자는 웃으며 어떻게 그가 유명한 천재라는 소문이 있는지 묻는다. 진짜 천재는 그녀의 팀에 있으며 곧 그의 진정한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숲으로 돌아가서 K조의 주장은 숨는 사람이 되었고 C조의 텐지는 숨는 사람이 되었다. 양팀은 2시간 동안 숨을 수 있는 장소를 찾기로 한다. 많은 탐색 끝에 그들은 숨을 장소를 찾을 수 있었다. 그들은 안전을 위해 마리아와 함께 가지 않았다. 유이치는 2명의 탐색자로 승리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텐지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그는 계속 버텨야 하며 포기 버튼을 누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텐지는 유이치가 아버지를 복수할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절대 누르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충성을 증명하고 다시 그와의 신뢰를 쌓을 것이다. 이후 유이치는 떠난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유이치는 여전히 오지 않는다. 동굴 안의 텐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다른 팀이 그를 발견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이치가 왜 음식과 물을 가져오지 않았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유이치가 팀을 바꿔 그를 배신하고 일부러 그를 학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텐지는 유이치가 그 귀여운 여자와 함께 웃고 먹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는 여기서 고통받고 있는데 텐지는 포기 버튼을 누르려 하지만 멈추고 먼저 전화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유이치는 받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텐지는 점점 더 비관적으로 변해간다. 곧 유이치에게서 전화가 온다. 하지만 걸려온 사람은 K그룹의 일원이다. K는 텐지에게 유이치가 자신을 버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유이치가 음식 스테이션을 떠나지 않고 그 귀여운 여자와 함께 지난 이틀 동안 먹고 쉬고 있다고 말해준다. 텐지는 충격에 빠진다. K가 텐지가 2번째 라운드에서 유이치를 배신한 것을 알고 있고 지금 그 복수를 하고 있다고 말할 때 그의 의심은 더욱 커진다. 텐지는 버튼을 누르려 하지만 유이치가 직접 연락하지 않은 이유를 잠시 생각한다. 그는 전화를 끊고 기다리기로 결정한다. 반대편에서 K는 이것으로 손쉬운 승리를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텐지가 곧 포기할 것임을 알고 있다. 결국 그들은 완벽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첫날로 돌아가. 그들의 캡틴인 주조가 확실한 승리 전략을 개발했던 때로 간다. 모두가 캡틴의 지능과 계획을 신뢰한다. 전략은 숨는 사람을 찾는 대신 이 숲이 얼마나 넓은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탐색자들을 주시하고 태그를 다는 데 집중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적의 숨는 사람이 식량 공급을 받지 못하고 포기 버튼을 누르거나 그들은 은신처를 알아낼 것이다. 치사토와 타로는 가장 빠른 주자들이라
식량 기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 이유는 그들의 우정과 서로에 대한 충성이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 빅 멜론즈 아줌마는 언제나처럼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들의 리더를 칭찬하는 것을 멈추지 못했다. 같은 농구팀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우정은 가장 강하다. 그녀는 이길 자신이 있어 3일 안에 이길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현재로 돌아와 세 번째 게임이 시작된 지 3일이 지났다. 빅 멜론즈 아줌마는 텐지가 버튼을 누를 것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이다. 그러나 동굴 안에서는 유이치가 드디어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 텐지는 유이치를 믿었던 자신이 자랑스럽다. 빅 멜론즈 아줌마는 텐지가 환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텐지가 유이치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있지만 게임이 시작된 이후로 유이치는 음식 스테이션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또한 텐지에 대한 정보를 중얼거리고 있다. 그녀는 유이치가 정말로 텐지를 버릴 생각인지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를 괴롭게 하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마리아의 보고서다. 그녀는 단 한 가지 유이치가 생각보다 더 미쳤다고 말했다. 숲속에서 유이치는 놀랍게도 그룹을 바꾸고 싶어야 한다. 빅 멜론 팀의 여성은 그것을 듣고 놀라면서도 기뻐한다. 왜냐하면 유이치가 배녀의 팀에 합류하면 그들의 승리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숲속에서 치사토는 그 이유를 묻고 유이치는 이전 게임에서 텐지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대답한다. 상대팀의 한 사람이 동의하기만 하면 유이치는 그룹에 합류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유이치는 원래 팀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그룹 K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 K는 결정을 위해 캡틴에게 전화를 걸기로 한다. 갑자기 유키치가 웃으며 그들이 멍청한 선장 없이는 이렇게 간단한 결정도 내릴 수 없다고 물어본다. 유키치는 분명히 그들을 도발하고 있으며 타로는 이제 화가 나 있다. 그는 선장에게 나쁜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유키치를 주먹으로 때리려 한다. 하지만 K가 그를 제지하고 폭력 금지 규정을 상기시킨다. K는 유키치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 선장을 호출한 후 그는 선장이 유키치가 팀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다고 전달한다. 왜냐하면 그들이라도 그가 없이도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그가 여전히 합류하고 싶다면 마리아도 함께 스위치해야 하므로 그렇게 해서 유키치가 어떤 꼼수를 부릴 수 없게 만든다. 마리아는 K조의 선장이 이미 계획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키치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틀 전 텐지가 숨은 후 유이치는 마리아에게 자신의 계획을 공유했다. 그들은 다음 이틀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싸울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로 했다. 그리고 셋째 날 그는 편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분명히 그는 텐지를 배신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만약 그가 편을 바꿀 수 있다면 그들의 은신처를 알아내고 그녀에게 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K조가 게임에서 이길 확실한 방법을 알아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이기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최대한의 충성심이 필요했다. 마리아는 흥분하며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이후 유이치는 자신의 계획을 공유했고 그것을 듣고 마리아는 이 인간이 얼마나 미친 사람인지 믿을 수 없었다. 현재로 돌아와 유이치는 마리아와 함께 팀을 바꾸는 것을 거부한다. 이틀 동안 유키치는 실제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지만 모든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과 작게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성격과 약점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날 반리와 K는 식량을 전달하기 위해 가는 길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마리아와 유키치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치사토가 마리아에게 가서 확인한 후 유키치는 타로와 이야기를 시작하며 그의 팀워크가 얼마나 좋은지 칭찬합니다. 타로가 선장에게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유키치는 선장을 칭찬하고 예상대로 타로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유키치는 그들에게 이 게임을 왜 하는지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은 빚을 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타로는 그동안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치사토가 그에게 빚을 진 사람이 누구인지 논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후 역할이 바뀌고 타로는 마리아를 감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착해보니 마리아가 없어져 있어 그녀를 찾으러 갑니다. 마침내 그녀를 찾았을 때 그녀는 벗는 중이었습니다. 타로는 완전히 붉어졌다. 그는 그곳에서 도망치고 치사텍에는 이건 못하겠다고 말한다. 이를 본 유이치는 마리아에게 신호를 보낸다.
그는 달리기 시작하고 타로는 그를 쫓고 치사토는 마이라를 쫓는다. 곧 그들의 경로가 합쳐진다. 치사토와 타로는 자신감이 넘치지만 갑자기 유이치가 마리아를 가장자리에서 밀어낸다. 동굴 안에서 텐지가 포기 버튼을 누르려 할 때 그는 버튼을 눌러도 뭐가 바뀔까 생각한다. 그는 유이치를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리고 나서 유이치가 드디어 온다. 그는 텐지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한다. 유이치가 처음부터 텐지에게 계획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그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이제 그는 그를 다시 믿을 수 있다. 유이치는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 타로가 그의 전략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공유한다. 그의 성격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뜨거운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성에게 상냥하고 존중하는 타로가 팀 K의 우정을 파괴하는 데 가장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한편 타로는 마리아의 손을 잡는다. 하지만 그녀를 끌어올릴 힘이 부족해 치사토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치사토는 유이치를 따르고 싶어 한다. 하지만 항상 타로와 같은 의견을 내기 때문에 그는 도와주기로 결정하고 마리아를 성공적으로 들어올린다. 이로써 마리아는 그녀의 연기를 시작한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치사토에게 감사한다. 하지만 그가 타로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타로를 노려보며 그가 목욕하려는 순간에 그녀를 훔쳐봤다고 말합니다. 타로는 그게 의도적이지 않았다며 사과합니다. 마리아는 웃으며 장난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안심시킵니다. 타로는 기분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그녀의 무서워하는 얼굴을 보자 그는 유키치에게 화가 났습니다. 음식 붓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의 다리가 다쳤음을 보고 타로는 그녀를 등에 업습니다. 캑의 상황을 설명한 후 유키치가 돌아온 직후 그는 격노하여 마리아에게 자신에게 오라고 명령합니다. 마리아의 무서워하는 얼굴을 보고 타로는 유키치에게 그녀와 멀어져 있기를 경고합니다. 하지만 유키치가 거절하고 마리아가 그의 소유물이라고 말하자 타로는 그를 때리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가로막고 유키치의 탈락 의사를 경고합니다. 그리고 유이치는 마리아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계획을 망쳤다고 소리친다. 폭력이 있긴 하지만 같은 팀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규칙을 어기지 않는다. 타로는 마리아에게 팀을 바꾸라고 주장하지만 치사토가 그를 막는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상하다고 의심한다. 그는 여자와 데이트한 경험이 많아서 마리아가 연기하고 있다고 느낀다. 타로는 화가 나서 아버지의 돈으로 편하게 사는 사람의 말은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치사토는 이 말을 전혀 좋아하지 않고 천여막을 뚫지 못한 사람은 속고 있을 때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타로에게 말한다. 타로가 치사토의 셔츠를 잡지만 그때 K가 그들을 막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캡틴에게 물어보자고 말한다. 이 기회를 이용해 유이치는 다시 그들에게 단 한 명의 여자를 보호할지 말지조차 캡틴에게 물어보라고 도발한다. 그가 원했던 대로 타로는 K를 막고 혼자서 캡틴과 이야기하겠다고 주장한다. 콰타로가 떠난 후 유이치는 자신의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어 기뻐한다. 그에 따라 K팀은 마리아가 팀을 바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이는 오히려 타로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팀을 바꾸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는 선장의 위치를 알아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30분 후 유이치의 계획대로 선장은 스위치를 거부하고 타로는 친구들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며 C팀에 합류한다. 스위치한 후에도 타로는 유이치가 이기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K팀이 이 게임에서 승리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한다. 유이치가 스위치를 수락하는 순간 타로는 그를 공격하러 직진하지만 유이치는 쉽게 방역하며 그들의 실력 차이를 보여준다. 그를 묶은 후 마리아는 타로에게 자신을 위해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유이치가 그를 설득해 선장의 위치를 털어놓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타로가 말하고 싶어도 그는 선장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 대화를 듣고 있는 유이치는 충격에 빠진다. 어딘가 동굴 안에서 우리는 그룹 K의 주모자를 마침내 보게 되는데 그들은 선장이 아니라 키다. 감시실에서 큰 멜론 아가씨는 유이치의 혼란스러운 얼굴을 보며 웃고 있다. K는 타로를 동굴로 데려가는 대신 중간에 멈추고 그가 선장과 통화하게 했다. 유이치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주모자는 모든 움직임을 조종하고 있는 K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이제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고 K에게 전화를 건다.
하지만 케이는 웃고 있다. 유이치가 타로를 자신의 그룹에 포함시킨 순간 그는 게임에서 졌기 때문이다. 케이는 그림자에서 주조를 조종하던 남자, 단지 지루해서 이 게임을 하기로 결정한 신동이다. 유이치는 이것이 그가 상상했던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패닉에 빠진다. 이제 타로가 그룹체에 있으므로 그는 그룹 K에 누구든지 공격할 수 있고 그들은 즉시 지게 될 것이다. 그는 그를 묶어두었지만 이제 그들을 24시간 감시해야 할 것이다. 그는 그를 즉시 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때 치사토와 발리가 온다. 다음날 아침 마리아가 처음 화장실에 가려면 할 때 K가 그녀를 멈추고 관리팀 소속인지 물어본다. 그들이 감옥에 있던 3일 동안 자격이 있는 인원수에 따라 음식을 받았다. 그리고 시조에 2명이 있었고 물만 주어진 것을 고려할 때 1명도 굶주리지 않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마리아는 그가 알아챈 것에 놀라며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K는 마리아에게 시조를 배신하라고 한다. 그녀의 도움 없이도 그들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지루해지고 있어서 이 게임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녀는 플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팀에 합류함으로써 그녀에게 유이치가 질 때의 초라한 얼굴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한다. 마리아는 정말로 신이 나 있다. 곧 유이치는 그녀에게 텐지의 위치를 묻는 전화가 온다. 그녀는 혼자이고 그에게 음식을 배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녀에게 위치를 알려준다. 하지만 그녀는 와서 케이지옥에 그 사실을 전한다. 유이치는 이를 보고 망견자실한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모두가 텐지를 찾으러 간다. 몇 시간 후 텐지는 K에게서 전화가 오고 K는 다시 유이치가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한다. 텐지는 속지 않을 것이며 유이치를 믿는다고 소리친다. 하지만 그때 K가 동굴에 들어가서 텐지를 발견한다. 곧 마나부가 게임이 끝났다고 선언한다. 모두가 모이고 3번째 게임의 승자는 C그룹이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다. K는 당황하며 그들이 숨는 사람을 찾았다고 말한다. 확실히 사실이지만 그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그날 일찍 모두가 떠난 후 유이치는 연기를 그만두고 계획을 재개했다. 유이치는 선장에게 전화를 걸어 포기 버튼을 누르라고 했다. 당연히 그는 거부했고 유이치는 타로를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선장은 유이치가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유이치가 타로를 계속 때리고 소리가 들려오는데도 선장은 믿지 않고 타로와 통화하라고 했다. 하지만 타로의 목소리가 흔들리는 것을 듣자 선장은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유이치는 더 더럽게 나서서 타로의 손가락을 부러뜨리겠다고 협박했다. 타로에게서 곧 있을 대회에서 타로가 선장을 감동시키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다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손가락이 없다면 그의 경기는 끝나버릴 것이다. 선장은 화가 났다. 유이치가 세기 시작하자 선장은 아직도 그것이 위협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카운트다운이 끝날 때쯤 그는 뭔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그가 절대 잊지 못할 것이었다. 결국 그는 대회를 포기해야 했다. 선장이 감정적으로 타로에게 사과했다. 유이치가 2번째 손가락을 부러뜨릴 때쯤 선장은 버튼을 누르기로 동의했다. 현재로 돌아와서 선장은 타로를 위해 유이치가 한 행동으로 인해 사과하고 계속해서 유이치를 때린다. 하지만 타로가 그를 멈추고 그것은 유이치가 자신의 손가락을 스스로 부러뜨렸다고 밝힌다. 이 모든 상황에서 K는 화가 나서 선장을 무능하다고 비난한다. 그는 왜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신이 지게 되는지 묻는다. 그런데 그때 그의 형 벤리가 나타나서 그를 질책한다. 선장이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모두들 그에 대한 존경심을 잃었을 것이다. 그들이 떠난 후 유이치가 처음부터 마리아가 관리자였음을 밝혀진다. 그녀는 게임에 얽힌 평범한 학생으로서 어려운 지시를 불평 없이 따랐다. 이제 그는 그녀에게 경영진에게 자신이 그들의 조직을 부술 것이라고 말하라고 원한다. 마리아가 떠난 후 텐지는 유이치가 그들의 우정을 파괴하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그는 유이치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다. 만약 선장이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히 타로의 손가락을 부러뜨렸을 것이다. 3라운드를 마치고 2사람은 집에 가는 것이 허락된다. 하지만 4라운드까지 그들은 게임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가까운 누군가가 곤란해질 것이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 공원 어딘가에서 풀려난다. 거기서 그들은 학교로 가서 코코로게를 찾는다.
그녀는 감정이 북받쳐 그들에게 시오와 시베이가 학교에 오지 않게 되었다고 말한다. 한 주 전, 라운드 2가 끝난 후 학교로 돌아왔을 때 모든 사람들은 시오와 시베이가 돈을 훔쳤다고 의심했습니다. 방어를 위해 시베이는 십지가 그랬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오가 그를 막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게임에 대해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갚기 위해 시베이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누군가가 그의 스캔들을 모두 폭로해서 시베이의 아버지는 체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의 행동 때문에 그를 괴롭혔습니다. 시오가 그를 위해 나섰지만 결국 시베이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이치는 돈을 얻기 위해 시베이가 아버지에게 게임에 대해 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를 만나기로 결심하고 시베이의 집으로 갑니다. 하지만 거기서 유이치는 시베이가 아버지를 죽인 혐의로 체포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베이가 유이치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할 때 시오의 아버지가 그를 멈추고 떠나기 전에 텐지와 유이치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걱정한다면 이 문제에서 멀리하라고 위협한다. 길을 가던 중 코코로기가 그들을 따라잡아 시베이에 대해 묻고 생게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질문한다. 하지만 유이치는 그녀에게 말하기보다는 그가 살인범으로 드러났을 때 뒷가스트로 그를 바라본 사람에게 왜 말해야 하냐고 묻는다. 코코로기는 진실을 듣고 무서웠지만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유이치는 그녀를 앞으로의 게임에서 원치 않는 부담이라고 부른다. 그는 그녀에게 꺼지라고 하고 떠난다. 집에서 유이치는 친구들을 게임에서 멀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는다.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그때 텐지가 전화를 받고 만부로부터 특별 게임에 초대한다는 전화다. 선택사항이지만 유이치가 오지 않으면 만부가 코코로기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위협한다. 유이치는 가기로 동의하고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과 만부인 척하는 사람이 있다. 그의 이름은 쿠로키, 이 갱의 리더다. 게임의 규칙을 설명하기 전에 그는 코코로기의 셔츠를 찢어버린다. 유이치는 화가 나지만 쿠로키가 그를 막는다. 이렇게 쿠로키는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게임은 유이치가 겪어야 할 3번의 고문으로 이루어진다. 그가 포기하지 않고 고통을 견딜 수 있다면 둘 다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 하지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고통을 견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코코로기에게 달려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을 선택하면 그녀는 유이치보다 3배 적은 고통을 받게 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두 사람은 대화할 수 없다. 그들의 우정이 얼마나 좋은지 시험하는 게임입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가리키에게 맞는 것입니다. 코코로기가 자신을 선택하면 한 대만 맞습니다. 하지만 유이치를 선택하면 3대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가리키의 엄청난 힘을 고려할 때 쿠로키는 코코로기에게 한 대의 펀치로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망가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유이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코코로기에게 자신을 선택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쿠로키는 이제부터 움직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라운드에서는 유이치가 맞도록 허락했습니다. 3대의 펀치를 견딘 후에도 유이치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코코로기가 고통을 견디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손톱을 잃는 것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되자 그녀는 결국 패닉에 빠져 유이치를 선택하게 된다. 그 결과 그의 손톱 3개가 잘리게 된다. 고통을 참으며 유이치는 모두에게 왜 이 멍청하고 변태 같은 리더를 따르고 있는지 가리키가 훨씬 더 강하다고 묻는다. 쿠로키는 웃으며 리더는 항상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라 그처럼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들이야말로 모두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코코로기는 자신을 뽑으면 모든 옷을 벗고 모든 사람 앞에서 춤을 춰야 하며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만질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유이치를 뽑으면 그는 손에 3번 찔리게 된다. 코코로기는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임을 알지만 결국 유이치를 선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는 3번 찔리게 된다. 마침내 게임이 끝나고 두 사람은 떠날 수 있게 된다. 쿠로키는 그들의 우정을 비웃으며 유이치에게 그 소녀는 친구로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유이치는 그녀를 탓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모든 일의 원인이 쿠로키라는 것을 잊을 만큼 유치하지 않다. 코코로기가 유이치를 안는다. 그녀는 유이치에게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유이치는 그녀를 위로하고 자신의 재킷을 그녀에게 주며 두 번째 게임을 제안한다. 그가 지면 1000만 엔을 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이기면 쿠로키는 손가락 하나를 잃게 된다. 가위바위보 한 판이다. 규칙은 만약 쿠로키가 볼을 내면 그는 5개의 손가락을 잃게 된다. 그리고 만약 가위를 낸다면 그는 2번 지게 될 거야. 하지만 바위를 낸다면 그는 아무것도 잃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상황에서 흑기에게 명백한 이점이 있어. 유키치는 오른손으로 종이와 바위만 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흑기는 거절해. 그는 유키치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지 않거든. 하지만 그때 유키치는 흑기가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그렇다면 아마도 그의 가족 배경을 조사했을 것이고 그가 얼마나 부유한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 흑기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라고 대답하면서 동의한다. 이후에 유키치는 승리금을 늘리고 결과가 비긴다고 해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1,000만 원의 보너스와 함께 1,000만 원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한다. 모두가 흥분하기 시작하고 흑기를 게임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한다. 쿠로키는 결국 수락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한다. 유이치가 바위와 보자기만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유이치가 바위를 선택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위험이 없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보자기를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라도 무승부가 되어 그는 여전히 돈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라운드가 시작되자 쿠로키는 보자기를 내고 유이치는 가위를 선택한다. 쿠로키는 놀라서 그것은 합의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유이치는 장난스러운 미소로 그는 오른손만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상기시킨다. 쿠로키는 격분하고 그의 사람들에게 유이치를 묶으라고 명령하지만 그때 경영진의 멤버들이 창고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가리키는 전력을 다해 공격하려 하지만 츠키노에게 쉽게 제압당한다. 고테니가 온다? 그는 처음부터 이 특별 게임에 대한 나쁜 예감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진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다. 츠키노가 크로키를 묶으려는 순간 유키치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한다. 게임과 패배한 5개의 손가락에 대한 벌에 관한 것이다. 크로키가 도망치려는데 츠키노가 그의 발을 밟고 유키치에게 빨리 마무리하라고 말한다. 자르기 전에 유키치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손가락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유키치는 크로키에게 자신을 선택해서 5개의 손가락을 잃거나 부하 중 1명을 선택해서 하나만 잃게 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제안한다. 그 말을 듣고 크로키는 안도하지만 아무도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 크로키가 화를 내며 소리친다. 단 1개의 손가락뿐이라고. 하지만 곧 유키치는 출혈로 인해 쓰러진다. 큰 멜론의 여성이 걱정되어 들어오고 즉시 구급차를 호출한다. 유이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4번째 게임에서 다른 이들이 플레이하여 시베이를 아버지의 5억 원의 빚에서 구해야 합니다. 요약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앞으로도 멋진 하루 되세요.